자, 윤석열 징계는 정당했다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죠. 너무 네. 지금 이 방송 이재명 아니 저 일베 똥파리들 지분이 너무 많았어. 시간 네. 아까워 죽겠네. 어쨌건 윤석열은 징계가 정당했다는데요. 이게 이제 몰락의 시작이에요. 예. 사실 몰락의 전조가 있었죠. 장모가 법정 잡혀갔잖아. 구속되던 게 몰락의 수용받았죠. 전조였었고요. 아이고. 지금 윤석열이 토론할 때마다 뭐 저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나온 거야. 제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징계도 정당했다. 이 변호사 기업도 못할 수 있어 이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요 법원에서 이런 게 이제 징계 실익이 없다고 나왔으면 또 얼마나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보라고. 아니 근데 저 징계가 지금 정당했다라는 거고 그때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윤석열이 본인이 나온 거잖아요. 본인이 예. 사퇴한 거. 예.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잘렸다고. 나 잘렸다고. 그래서 뭘 잘려요? 본인이 나온 걸. 근데 그 얘기를 잘렸으면 아주 그때 당시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렸으면 그때 당시에 사표를 안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징계를 해가지고 줘야지 잘리는 거죠. 네, 파면이나 면직이 그렇습니다. 돼야. 그리고 아까 뭐 징계에서도 그 채널A 그 수사 방해 있는데 하나 네. 더 있어요. 감찰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맞습니다. 가지입니다. 예. 네. 세상에. 이번에 이제 다 까졌지만 생각해 보세요.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누구야? 권순정에게 계속 묻습니다. 권순정은 당황해하면서 딴청만 피웠죠.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아무도 몰랐고 언론들이 다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어떻게 고발장에는 적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버버버버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아니 녹음 파일을 이동재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 채널A 조사팀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은 채널A 조사팀과 이동재밖에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럼. 근데 이게 고발장에 적시돼 있어. 그럼 이걸 누가 얘기를 하고 누가 그 고발장에 쓰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데 그런 것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검사를 하고 앉아 있어. 나와. 내가 들어가서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맞아. 그건 인정. 아니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정의의 검사가 됐을 것 같아. 우리 성수 형. 다 죽여버려 진짜. 김성수 검사, 김성수 총장님 잘 어울리는데. 고시를 내가 준비를 못해서 내가 구수할 생각이 있었으면 한번 해봤을 텐데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 미치겠다. 대선 후보 되실 뻔했네요. 지금 그 소위 그 아까 좀 전에 우리 비판했던 그 세력들도요. 예. 이런 거 하나도 안 반가울 거야. 이재명 낙마가 5년 동안의 목표였는데 윤석열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봐야 하나도 안 즐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진심이 뭐니? 나는 그냥 민주진영의 민주시민이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은 민주시민을 가장한 프락쳤던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진중권이에요. 네. 김경률이고 권경애고 다 얘네들 한 자리씩 노리다가 안 되니까 절로 가서 붙은 거야.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좀 몇몇 분을 뵀어요. 그 전에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패널 분들이 네. 요 근래에 완전히 돌아선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는 또 친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내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좋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을 부르지 않았다. 이번에 밥 한 끼 안 캠프에. 사주더라. 네, 아주 부르지 대놓고 않았다.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뭐 눈치를 보지 않고 얘기를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애들만 방송 패널에 또 잘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김웅이요. 사실은 공수처 녹음 파일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화 통화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다 준비가 끝났대요. 예. 근데 김웅이 국감기관이라고 못 불러. 그렇죠. 이게요. 그래서 지금 버팅기는 거예요. 여유 잡고. 이게 방탄국회입니다. 이게 방탄국회를 또 재현하고 있어요. 국짐이. 저 같은 작은 사람한테도요. 방송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바깥에 알게 되면 제가 전화 받는 프로그램 하잖아요. 시청자. 그러면은 문자 보냅니다. 자기한테 전화 좀 걸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걸려오는 전화 받지 제가 중간에 전화 못 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망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 사회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작은 빽이라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전화 걸어 이 자식들아. 걸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고 이러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를 막 욕하면서 돌아서요. 저는 진짜 별거 아닌 지가 방송 출연하고 싶으면 전화 거는 거 정도의 수고는 나와야 되는데 안 하면서도 이재명 지사한테 숱하게 그런 거 많아요. 정말로 많고 다 이재명이랑 한따까리 했다라고 하다가 밝혀지고 이재명이 그럴 사람 아니라면서 무시하거나 그러고 나면 그제서 한마디들 하죠. 근데 문제가 좀 있긴 있어. 가볍지. 어디서 주워 들었던 얘기들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인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니까 지들한테 고개 숙일 일이 없어서 능력이 없던 시대는 비슷했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가 확실하잖아요. 뒤늦은 판결도 이렇게 늦을 수가 없어요. 총장으로 자격이 없고 이건 면직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다. 어디 왜 하한선으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처벌의 하한선 정직 2개월을 주는 거는 원래 이 정도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다 보면 이건 정직 2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이상이거나 뭐 훨씬 더 가야 된다고 이제 판단 나왔던 거. 이것도 윤석열에 대한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 총장력도 잘못했는데 당장 사퇴해야죠. 정치가로서 이건 기본이 안 돼 있고 룰도 모르는데 적반하장으로 지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제 만약에 그 김웅의 조사가 늦어지면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 뭐 손준성한테 받았다. 뭐 이 과정들을 캐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초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됩니다. 윤석열로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이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후보라고 못 하겠네요. 오늘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오늘 조선일보가 썼던 거는 그 진짜 엉뚱하게 난 이런 기사를 보면서 후보 교체론이 언급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하고 있는데 유시민이 나오고 김부겸이 나오고 그 뒤에 이낙연이 나옵니다. 그런 기사를 대놓고 씁니다. 근데 저쪽이 그걸 쓰는 이유 저는 하나라고 생각돼요. 지금 무엇보다 윤석열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이 더럽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수사가 됐었으면 뭐라도 나와야 되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야기만으로 심지어 배임과 뇌물이 있으면 뇌물부터 먼저 수사하는데 배임부터 수사했다. 이런 얘기들을 헤드라인에 올리거든요. 어떻게든 끌고 가가면서 난 진짜 보다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배임부터 수사를 하냐? 아니 그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그 뭔가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당했다 그러면은 조중동에서는 앞다퉈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배임으로 어떻게 특정했나? 그치. 왜냐하면은 배임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려면은 돈 받아 처먹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돈은 1억인데 차용증이 있어.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한 3개월 전만 해도 뇌물 받았다 그럴 때 차용증 흔들고 끝난 게 한두 건이었어요? 차용증 써놨다 그러면 다 같이 약속한 듯이 차용증이 있대. 뇌물이 아니었어. 그럼 정말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고 정말 아무리 욕하고 후보에 대해서 정말 치명상을 입혀도 무조건 봐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범죄 행위가 너무 흉악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 장모가 직접 들어간 거 하나만으로도 머리 꿇고 사과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무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한명숙- 뻔뻔하게. 한명숙 총리의 동생은 차용증이 있고 다 갚았어. 그런데 뇌물이래 그게. 저는 나올 얘기도 뻔해요. 한 재판부 행정재판 하는 데가 한 재판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윤석열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다른 재판부에 갖다 놓으면 할 건데 지금 끝났으니까 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배임으로 고발을 했냐? 우선 고발이 배임으로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봤죠. 네. 지금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배임부터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단 결론이었습니다. 있는데, 증거도 그러니까 없고 아무것도 능력 없으니까. 부족으로 나는 고발할 그렇게 수 없다. 말하는 그렇죠. 그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그럼 관리 책임이 그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 그래서 저 배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형법에 존재하지 얘기하더라고요. 않아요. 아니,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일단 저기가 저렇게 그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 배임이다라고 그거 구체적으로 걔네들을 봐줬다 혹은 어떤 특정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때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내지 않으면 배임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상관없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걸 수 있는 게
뭐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이제 또 온에어가 시작되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지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검찰 출신의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얼개는 다 나왔어. 유동규는 성남시장 시절에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것밖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이혼당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서 돈 빌린 거야. 내가 보기 그래. 그 이야기는 낮방송에서 했었어. 그래 알았어요. 돈이 많이 지금 막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내가 좀 좋게 잘 해준 사람들이잖아요. 응. 가서 이제 그 돈 좀 주시오 하고 약간 그 개평 뜯은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검언유착 고발사주는 한 묶음이니까 검언유착 사건을 터뜨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발사주로 대응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키맨은 그거 아니야. 키맨이 한동훈이 한동훈. 부산 고급 내려가 있을 때 그 새끼 검사가 또 고발장 만들었다는 거에 나왔으니까 예. 그럼 대겸 대변인 손준성 뭐 윤석열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연결고리 요거- 다 발견됐지. 요거는 근데 또 얘네들 수사를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뭐 아닌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은 그런 관계만 있어도 그분이어야 돼 오늘까지. 그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일 심지어는 거다라고 하고. 기자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녹음 파일 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는 걸 뉴스버스가 확인을 해주셨네. 그런데도 보도를 안 해. 맞아요. 미디어 오늘도 추가 보도 안 해. 이 쉐리들아. 니들은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자식들아.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예. 그 김웅이 조성은한테 한 말이에요. 예. 근데 다른 보도가 그 통화 파일에는 윤석열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다고. 조중동이. 아니, 그럼 뭐야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뭐지? 그분도 검찰에서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그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 근데 국감장에서 그럼 검찰이 확보하지 않는 녹음 파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마치 그분이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저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영학이가 그려준 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영학이가 주지 않은 데가 어디서 있겠냐고. 인간들아 지금 몰라 지금 뭘 몰라? 국민의힘 국감에서는 그렇게 몰고 그러니까 지금 가고 대화가 있어요. 그거네. 지금 그분하고 그놈의 대결이네. 얘가 또 그렇게 되네. 아이고. 여기서 진짜 그분이 건드려지면은 그분이 이제 한번 돈줄을 말려버리면 니들 정신 차리겠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게 예.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했더니 봤더니 부산저축은행이지. 주인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대장동 SPC가 빠지면서 예. 그 대장동에서 그 많은 돈이 벌게끔 뭐랄까 검찰의 뒷배가 돼준 사람이 윤석열이었고 그 사건에 사실 검사가 박영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부산저축은행이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걸 또 이제 뉴스버스에서 나는 근데 참 쪽팔리다고 생각해 한겨레야. 한겨레 경향 니들은 취재력이 얼만큼 발바닥이길래 뉴스버스의 기자 3명한테 못 당하냐? 니들이 진짜 취재를 하는 거냐? 아이고. 뉴스버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해 줄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그때 당시에 무려 뭐 몇 조가 이제 부실을 하게 돼가지고 저축은행을 갖다가 살리냐 마느냐 해가지고 수사를 했어. 수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최소한 4건 이상 총 한 8천억 정도를 해먹은 놈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갚기는 770억밖에 안 갚은 놈이 있어. 그래갖고 얘네들을 털고 수사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770억은 갚았는데도 그 혐의는 기소장에 적시가 돼 있어. 근데 1,800억은 갚은 적이 없는데도 1,800억 건은 언급조차 안 돼 있어. 근데 그 시기가 아예 그 집중적으로 해먹을 때보다 뒤냐? 그것도 아니야. 6,600억을 해먹을 때랑 같은 시기야. 그때 이쪽은 인천이고 한쪽은 성남일 뿐이야. 그런데 성남 대장동과 관련되는 1,805억은 그냥 기소장에서 그냥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사라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해당되는 사람의 변호사가 누군가 봤더니 박영수야. 참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박영수를 또 누가 소개해줬냐 봤더니 김만배가 소개를 해줬어. 이 조모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선수한테 이런 상태가 돼서 이 조모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먹거리가 남욱한테 떨어지는 거야. 이 남욱은 또 자기가 대장동에 뇌물 주면서 신영수 주고 뭐하고 한 거 갖고 잡혀 들어갔을 때 또 박영수를 데려다 썼지.
그러니 당연히 박영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장동 이 프로젝트 전체에는 큰 은혜를 입힌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모신 거고. 그러면 도대체 박영수는 무슨 힘으로 이걸 덮었느냐 이거야.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수가 전화를 한 거지. 선수들끼리 너무 잘 짜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왜 옛날 영화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단역으로 나왔어? 한마디만 더 하면 딱 그래. 이 문제는 나중에 2015년에 가서 새로 재조사가 돼요. 재조사가 돼서 나머지는 다 잡혀 들어가. 근데 그때도 남욱 그다음에 애초에 시작했던 이 그 대장동 패밀리들은 안 걸려 들어가는 거야. 다 무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윤석열하고 지금 그때 과거에서부터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뭐 그때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 중앙지검장일 때, 네. 그런데 여기 지역 자체가 집이 잘 안 팔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2019년 4월 9일 날 한 부동산 업체에서 이거를 온라인상에 올립니다. 그것도 저녁 10시 45분에 올리는데요. 한 48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12일, 날짜는 12일인데 시간상으로는 48시간이 되지 않고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계약이 윤석열 부친이고 산 사람은 김만배 누나입니다. 이게 너무 우연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상하고 중간에 그 부동산 일대에다가 전부 다 뭐 내놨다, 전화로 내놨다 얘기를 처음에는 했는데 10군데가 넘게 내놨다 처음에 했죠. 10곳, 그다음에 한 서너 4곳으로, 곳, 네. 서너 곳으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 뭐 취재도 했었고 우리 그 의원께서도 한 분이 또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한 곳도 내는 곳이 없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 지역은요. 손가락질해서 여기는 누가 살고 여기는 누가 살고 어디에 뭐 살고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집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에 그렇게 올리는데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없이 마치 알리바이 하듯이 나오긴 했었다라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써놓는 정도로 올라 있는 거고 그게 또 언제 수성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로 알리바이를 윤석열도 몰랐다면 진짜 아버지와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관심이 없는 거고 그 누나 했던 거 보게 되면 누가 봐도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곽상도는 문화재 관련해서 뭔가를 해결해 줘가지고 50억 받았어요. 자, 박영수는 두 건의 결정적인 그런 수사를 갖다가 무죄 만들어주고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 50억 비슷한 아들도 관련 회사가 있고 딸도 관련 회사가 있고 심지어 딸은 아파트까지 받았네. 그래서 뭐 50억 클럽이라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이거 덮어주지 않았으면 1,805억을 토해냈어야 돼요. 이 1,805원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렇죠. 대장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이 돈을 만들어주신 정말 하야와 같은 그분한테 어떻게 했을까? 고작 뭐 집 하나 팔아주는 걸로 끝났겠어요? 그럼 근데 집 팔아준 것도 이게 그 판례에 따르면은 뇌물이죠. 이렇게 집이 안 팔리는 것을 유동성을 줬다라는 것도 뇌물입니다. 뇌물로 지금 네.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금 절약해서 어떻게든 증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상속세 줄여주고 상속세, 징역세. 다운계약서에 금전적인 이익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정말 그럼 수사부터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는 돈의 흐름이 나오잖아. 자기가 통장까지 깠어. 돈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게 다 보여.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지사한테 대장동의 최고급 아파트 한 LCT처럼 위아래층으로 두 채 주고 박형준한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지사 뭐 부모님 집 어.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이번에 어머님 집을 김만배가 사줘. 아주 싼 가격으로 뭐 이렇게 구조가 됐다면요. 이재명 지사 지금 낙마했어요. 당연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그 표 그 저기 뉴스버스가 작성한 표 있어요. 그 표를 저거 보세요, 저거. 네.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저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빠진 대장동 SPC는 유일하게 성남 대장동 개발 1,800 이게 이제 대출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예. 저축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거나 수사를 하는데 그렇죠. 대장동으로 간 돈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윤석열이 수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김만배 등의 연관성이 나왔잖아. 그렇지. 이거 윤석열은 지금 사실 수사각이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추미애 장관 입장처럼 징계가 지금 맞다고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선 나갈 게 아니라 얘는 징계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징계를 2달도 안 된다고 엎어버렸던 그 양반들에 대해서는 왜 인터뷰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음. 얼마나 무책임했었고 얼마나 법을 잘 모르고 그 있었고 교수님은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나와 설레발을 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걔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급한 불 끄고 나중에 나는 몰랐고 법조인들끼리 한 팀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 정말 천박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뭐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요거 이제 뭐 윤우진하고 윤석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시고요. 그건 예. 됐고요. 홍나희하고 이재용 그 예. 뉴스타파 최근에 보도한 건데 이재용 부회장 모자의 훈훈한 선행. 이재용 부회장 홍나희 관장 40억 기부했고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어. 2016년에 맞아. 보도했다는 곳이 한국소년보호협회인데요. 예. 그 명단에 기부한 내역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걸 40억을 기부했다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소년보호협회 기부금 명단이 없는 거야? 기부금 명단에 없는 거예요. 40억이. 심지어 그러면 금액이 안 기자들은 맞죠. 어떻게 썼어?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는 보는 거예요. 거. 똑같이. 보도자료 보고 해야죠. 그게 신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위에 이메일을 적어 놓으면 달라고 안 해도 기사가 났으면 좋겠으면 그런 게 보도자료 날라와요. 아니 근데 누군지 모르게. 최소한 곽동수 정도만 돼도 전화를 해보잖아 저게. 확인해봐야지. 어. 영수증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근데 전화도 안 해보고 기사를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러고 광고 주세요 하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가진 놈들이 더 하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네. 비슷한 금액인데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았잖아요. 네. 근데 김만배가 그러더라고.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곽상도 아들이 어떤 병명인지 알면 50억이 많다고 생각 안 할 거다. 어마어마한 미스터리를 남겼어요. 아니 지금. 사망했을 경우에도 4, 5억이 가장 많아요. 한 10번 죽는 거죠. 산재처리-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50억이 되지. 아니 지금까지 사망했을 그럼 다시 살아난 거야? 그게 진짜 그럼. 못된 거지요. 아니 미치지 않고선 지금까지 산재에서 많이 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값 어쩌고 하지만 모든 건 가격이 있고 산재 노동자들 같은 건 평생 벌었을 시급 따져보면 1억 넘기 힘듭니다. 정말 참혹한 사고로 국민적인 공분이 있을 때 1억 채우기 힘든데 이게 4억 5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10번 죽었다 때렸다 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40억 50억 그것도 살아있는데 이걸 성과급으로 받으려면은 한 200년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퇴직금으로 화려하죠. 받으려면 2,300년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걸 산재로 받으려면 10번 죽었다 깨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 못되게 아니 그러니까 나 그것도 했네요. 미스테리인데 아마 이게 역대급 미스테리로 남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양반이 노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만배 말에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도 계시고 그 밖에 금액도 있고 그냥 줬다고 하고 알면 아무 소리 못 할 거예요. 그분이 있다고 했다가 아니 또 근데 그분 오늘 결론 없다고 내지 하고 말고요. 또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숙제를 한번 남기고 갑시다. 오늘 어떤 이거는. 숙제를? 그분 이 숙제를 남기고 가고요. 자 어쨌건 그분이야? 그러니까 난 나는 그렇게 40억이 생각해. 사라진 분? 나는 KSD가 사실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KSD가. KDS면 얼마나 좋았을까? 곽동수 KDS. KSD네. 사실상 주인이 거기였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유동규가 가서 막 이혼다고 힘들어가고 죽겠는데 아이씨 있잖아요 저기 그때 많이 나가면 요즘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며 저 조금만 띄워주세요 이 관계하고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은 그러니까 자기 돈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전주의 돈은 전주의 돈으로 좀 튀겨주고 사실상 진짜 거의 투자 안 하고 먹은 놈이 하나 있어. 난 그게 KSD라고 생각해. 걔 하나밖에 없네 진짜. 왜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지 아시죠? 언론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엊그저께 짜증을 좀 냈어. 형이랑 같은 성격. 우리 감옥 가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도 경찰서랑 검찰이랑 조율을 하면 귀찮아. 나는 지금 저 재판 잡혔어요. 11월 4일 그 드디어? KSD 때문에. 그렇구나. 또 잡혀서 재판 또 가야 돼요. 자 여러분 곽동수 TV 지금 얼마나 됐죠? 14만 8,600명입니다. 김성수 TV는 저 겨우 13만 1,000 됐습니다. 야 중소기업 됐네 이제. 훌륭한 사장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회장님 가서 입장에서 열받아서 치아합니다. 제 방송에서 오늘 계속 딴 채널 나오지 말라고 열심히 떠드는 분 계신데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저녁에 생방하겠습니다. 곽동수 TV 오늘은 곽동수 TV하고 김성수 TV만 구독해 주세요.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아이씨. 11시에 보십시다. 11시에. 자 좋아요 좀 찍어주시고요. 우리는 좋아해 주시고 저쪽은 이렇게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해